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 버렸으니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고모, 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고모가 엄마로 되어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윤선아. 너는 또 그런 생각을 했구나. 에휴, 또 무서웠겠네. 미안해. 고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윤선이 양 부모가 이혼할 때 둘 다 너를 책임지기 싫다며 너를 파양하려고 했었어. 사실 선천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게 태어난 나는 온실 속의 화초로 살면서 너무나 아이가 갖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을 할 수 없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어서 입양된 윤선이를 친딸처럼 생각한 거지. 양 부모가 저를 파양하려고 했을 때 고모가 대신 입양할 수 있는 걸 알아봤더니 소득 부분과 양육 환경 등이 입증되면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건물 증여를 미리 받았던 거였어요. 윤선이도 엄마처럼 고모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워. 고모는 계속 울었어요. 고모는 미혼자여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고모가 저를 재입양하는 것을 허가해 줬어요. 고모는 제가 그때 양 부모와 분리되고 조부모와 고모를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라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대요. 사실 그때는 이 모든 걸 알아듣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죠. 이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고모, 아니 엄마가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제 마음껏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도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지나서 저는 23살이 됐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년 만에 78세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퀴벌레 같은 양아버지란 이 인간이 또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에게 삼촌이었지만요. 결국 또 돈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버러지 같은 삼촌이 또 기세등등하게 유산을 뺏겠다고 온 거였죠. 하지만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엄마, 삼촌, 저 이렇게 셋으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결국 네가 그래서 애를 데려갔구나. 큰 그림이 있었네. 입 조심해. 오빠가 윤선이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 건지 아직도 몰라? 상처? 이렇게 돈 줄 거면은 나도 그 상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삼촌은 엄마와 저를 조롱했지만 엄마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삼촌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도둑년이라고 하며 쌍욕을 입에 담고 큰 소동을 피웠지요. 하지만 엄마는 꿋꿋이 할머니의 유산 중 저와 엄마 몫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약한 엄마가 저를 위해서라면 삼촌에게 조금도 지지 않고 싸웠던 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재력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고 할머니의 유산도 가져가 놓고도 삼촌은 이후 쓰레기같이 살았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다니느라 재혼도 못하고 여자만 만나서 물수도 쓰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말로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놀러 다니는 게 더 많아 보였죠.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도 다 어디에 썼는지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돈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몫으로 가져간 거 내놓으라고! 내 부모 재산을 왜 저 피도 섞지 않은 애한테 주냔 말이야. 입 조심해. 윤선이 내 딸이라고 몇 번을 말해. 법적으로 손녀가 할머니 재산 받은 거야.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오빠도 확인했을 거 아니야.
법이고 나발이고 피가 안 섞였다고 피가. 삼촌은 저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들만 늘어놓았고 저는 또다시 삼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와 저는 그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엄마 역시 그런 식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은 엄마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삼촌과 저를 완전히 분리시켜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엄마는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거든요. 결국 엄마는 제 나이 25살에 돌아가셨어요. 53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죠. 저는 막 졸업하고 취업한 시점이었고 이제 제 마음껏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했는데 엄마는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없었나 봐요. 취업 후 첫 선물로 예쁜 코트를 사드렸을 때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윤선이가 다 컸다며 또 큰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저를 꼭 안아주셨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꼭 안아주며 이번 여름 휴가 때 엄마랑 나랑 같이 좋은 데로 휴가 가자며 함께 이곳저곳을 알아봤는데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엄마는 자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덤덤히 받아들였지만은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말라가고 밥도 잘 넘기지 못하면서도 저 걱정할까봐 엄마는 괜찮다며 힘겹게 웃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만 한다는 것이 엄마, 우리 여행 가야지. 얼른 털고 일어나. 그럼 가야지. 엄마가 얼마나 바래온 여행인데 걱정 마. 엄마 괜찮아. 하지만 엄마 말과 다르게 엄마는 하루하루 죽어갔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 힘겨운 소송도 육신의 아픔도 저를 지켜주기 위해 꿋꿋이 혼자 버텨오고 당신 생각은 없이 제 걱정만 해온 엄마가 조금씩 삶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아파왔습니다. 결국 엄마는 자신의 삶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확신한 그 순간 제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윤선이 엄마가 없어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삼촌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당당하게 행동해. 이제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절대 휘둘리면 안 돼. 알겠지? 우리 윤선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꼭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언제나 지켜볼 거니까. 엄마는 힘들어하면서도 천천히 한 단어씩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바싹 마른 손을 꼭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연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를 두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엄마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항상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던 엄마였기에 남겨준 재산이 많았죠. 건물도 물려받고 일을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재산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엄마가 절 지켜보고 있을 테니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미 잃은 새끼 마냥 엉엉 울기도 했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죠. 혼자 남을 나를 걱정해 요리도 알려주고 호신술도 알려주던 엄마가 절 지켜보고 있을 테니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벌써 엄마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참 다정하고 저와 아이에게 잘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시부모님도 엄마 얘기를 듣더니 정말 좋은 분이셨다며 장모님이 화내시지 않게 저한테 정말 잘할 거라고 굳게 맹세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전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도대체 제 번호는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부양에 관련된 무엇을 청구한다는데 엄마 말대로 저는 삼촌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해 보라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이런 상황까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 걱정만 하던 우리 엄마, 하나뿐인 우리 엄마. 엄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우리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자꾸 엄마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귀여운 손주도 보여주고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말이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할 걸, 더 좋은 것도 많이 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할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1000번도 10,000번도 더 말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당부하신 대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엄마 딸로서 어디에다 내다 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